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가 되는 곳 한강부동산입니다. 오늘도 한강부동산 TV 채널을 방문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2021년 마무리는 잘 하고 계신가요? 2020년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가 2021년에도 종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변이들이 발생하면서 코로나에 대한 공포와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계실 텐데요. 2022년은 이민년으로 검은 호랑이의 해입니다. 검은 호랑이의 기운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힘차게 새해를 맞이하여 웃음이 가득한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2021년 한강부동산TV의 마지막 영상의 주제는 바로 2022년에 바뀌는 부동산 규제들을 월별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를 보면서 내년에는 어떤 내용들이 바뀌는지 출발해 볼까요? 2022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출발해 볼게요. 자, 구분 시행 시기는 1월부터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세제, 대출, 제도 등으로 정리를 했고 마지막에 청약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제 부분은 고가 상가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주택 부수토지 범위도 축소가 되고요.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 공제 적용 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대출 쪽은 대출 분할 상환 확대 등 질적 건정성 제고를 하였고 상환 능력 중심의 여신 심사 관행 확립, DSR 강화를 시작하도록 하죠. 제도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무주택 청년의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관리가 강화되고 빈집 실태조사 의무화 등 도시지역 빈집 정비 기반을 마련합니다. 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주택 공공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 있고요. 다음을 보면 건축물 피난, 방화 구조 등 기준이 변경이 됩니다. 농지 원부 필지별로 작성이 되고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실거주 주택 전세 대출금은 지역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가 되고요. 공유주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준이 마련이 됩니다. 새 아파트 전기차 충전 주차면 5% 의무화가 시행이 되고 청약에서는 통합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각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시행 시기는 언제가 되는지 보도록 할까요? 고가 상가 겸용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변경은 1월 달부터 시행이 되고요. 현행은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9억 원을 초과한 상가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경우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해 9억 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양도분 9억 원 초과 상가 겸용주택은 주택 부분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80%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위치한 대부분의 상가 겸용주택은 9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입은 소유자들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에 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축소가 됩니다. 이것도 1월부터 시행이 되고요. 올해까지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용도 지역 구분 없이 주택 정착 면적의 5배까지 인정을 해줬습니다. 2022년부터는 양도분부터 수도권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주택 면적의 3배,
수도권 녹지 지역은 5배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수도권 도시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확대가 되는데 얘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현행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하나의 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상속주택 가액 전부를 공제받는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비속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2022년부터는 그 상속인의 범위가 확대되므로 사망 등의 사유로 대습 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를 받게 됩니다. 자, 다음은 대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출 분할 상환 확대 등 질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1월부터 시행을 예정할 예정이고요. 취지는 금융당국은 2022년 1월부터 주담대의 분할 상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의 분할 상환도 유도할 예정입니다. 2021년 6월 말 73.8%였던 개별 주담대 분할 상환 목표가 80% 상향이 되었죠. 전세대출 분할 상환은 우수 금융사의 정책 모기지 배정을 우대하는 식으로 촉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월 주거비가 적은 월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금융권 권리 강화 및 DSR 규제 조기 시행에 대한 내용이고, 취지는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한 차주 단위 DSR 확대 적용이 앞당겨 시행되고 제2금융권의 DSR 기준이 강화됩니다. 1월부터 주담대와 신용대출, 카드론 등 합한 총 대출 금액이 2억 원을 넘기게 되면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이 됩니다. 더불어 이금융권은 60%로 적용되고 있는 DSR 기준도 1월부터는 50%로 하향됩니다. 이전에 비해 대출 가능액이 줄면서 주택 구매력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택관리사업자 및 사업자 선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고요. 취지는 공동주택의 각종 입찰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이 개정안이 이르면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적용은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을 위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입찰 적용을 현행 최저가 낙찰 방식에서 적격 심사 방식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신규 사업자의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제한 경쟁 입찰의 사업 실적 인정 범위를 확대했는데요.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적격 심사제 실적 기준 상한을 10건에서 5건으로 축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취지는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게 1년간 최대 20만 원을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2022년부터 3년간 시행이 됩니다. 대상은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 원가구 소득이 100% 이하여야만 합니다. 다음은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관리 강화인데요. 현행은 외국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체류지역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부적격 외국인이 임대업으로 부당이익을 취해도 막지 못하는 폐단이 이어져 왔습니다. 2022년 1월 15일부터 외국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신고서와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 기재사항에는 외국인 등록번호,
국적, 체류 자격, 체류 기간 등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편법 또는 불법으로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자, 다음 내용은 빈집 실태조사 의무화 등 도시지역 빈집 정비 기반을 마련을 합니다. 2022년 1월부터 지자체장이 5년마다 의무적으로 도시지역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외한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불이행 시 빈집 소유자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행 강제금은 1년에 2회까지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50% 이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공익 목적으로 빈집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 시행 구역 내 빈집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이 됩니다. 200가구 미만 소규모 주택 공공 재건축 용적률 완화. 2022년 1월 20일부터 공공임대주택 기부 체납을 전제로 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 용적률과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 기준 등 건축 규제가 완화됩니다. 적용은 인근 지역을 편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면적을 20%까지 확대할 수 있어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노후 주택단지, 아파트, 연립 등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기존 주택 가구 수가 200가구 미만인 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확산에 따른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기대가 됩니다. 건축물 피난 방화 구조 기준 변경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고요. 2022년 2월 11일부터 공장과 창고 등 건축물의 마감 재료 설치 공사의 감리자는 건축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건축 사보를 현장에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설치해야 하는 범위를 모든 공장 및 창고로 확대했고, 발코니에 설치해야 하는 대피 공간을 대처할 구조, 설치 기준을 마련해 기술의 안전성을 갖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농지 원부 필지별로 작성을 할 거고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2년 4월 15일부터 기존 농업인으로부터 작성되던 농지 원부를 필지별로 작성 또는 관리하도록 하는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이 됩니다. 농지 원부 작성 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되며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면적 제한이 폐지가 됩니다. 또한 그동안 농지 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한 단계적 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지 원부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농지 관련 정보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내용은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 제도 도입을 7월에 할 예정이고요.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권부터 적용을 할 예정이고, 층간소음 사후 확인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완충제 자체의 소음 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현재의 사전 인정 제도는 폐지가 되고요. 앞으로는 단지별로 5%를 선정해 성능을 측정하고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자체가 개선 권고를 하게 됩니다. 권고를 무시할 경우엔 성능 미달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등 추가적인 제재가 가해지며, 특정값이 쌓이면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실거주 주택 전세 대출금 지역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가 될 예정이고요. 7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공시가격 5억 원, 대출금 2억 원 아파트의 경우 5억 원의 60%인 3억 원의 과세 표준으로 해 건보료를 산출을 하는데요. 2022년 7월부터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를 산정할 때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하거나 임차를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은 제외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1년 기준 건보료는 13만 7,220원이지만 개정안에 시행되면 대출금 2억 원을 제외한 1억 원만 과세 표준액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 건보료는 8만 8,450원으로 36% 4만 8,770원이 낮아집니다. 자, 다음 내용은 공유주거 서비스 활성화, 건축 기준도 알기 쉽게 개선됩니다. 얘는 연중에 개선될 예정이고요. 앞으로 공공과 민간이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 용어가 신설되며 어렵고 복잡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산정 방법에 대해 세부 기준이 마련됩니다. 공공주택 사업자 또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유기숙사 용도를 기숙사의 하위 세부 용도로 신설하고 기존의 기숙사 용도는 일반 기숙사로 명칭을 변경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쾌적한 주거 환경 확보를 위해 기숙사 건축 기준을 제정 고시에 새로 건축되는 일반 공동 기숙사에 적용을 합니다. 자, 다음은 새 아파트 전기차 충전 주차면 5% 의무화에 대한 얘기인데요. 연중에 시행될 예정이고요. 2022년부터는 새 아파트와 전국 모든 노외 주차장은 전기차 충전 주차면을 의무적으로 5% 이상 할당해야 합니다. 기존 건축물도 공공시설은 2022년부터, 민간시설은 2023년부터 전기차 충전 주차면 2%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주차면수가 100개 이상이거나 안전상의 이유 혹은 충전기 설치가 곤란한 경우 지자체장 허가를 얻어야 하는 예외를 뒀습니다. 현재는 친환경차 전용 주차면에 관한 별도 규정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등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통합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이 변경됩니다. 얘는 청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중에 시행될 예정이고요. 2022년부터 다자녀 가구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가 됩니다. 통합임대 공공주택은 기존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한 주택으로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 소득 3분의 2, 순자산 평균 20년 2억 8,8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영구 임대주택을 그린 리모델링해 소형 평형 두 가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매입 임대 보증금과 전세 임대료도 인하합니다. 지금까지 2022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아마 다들 비슷하겠지만 굉장히 조용한 시장이죠. 매매 그리고 임대차 모두 조용한 시장인데요. 아마 내년 3월에 있는 대선까지는 조금 비슷한 분위기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년의 부동산 시장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저랑 함께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2022년에도 한강부동산TV의 영상은 계속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